두 사람 사이가 더 돈독해졌다는 거. 이제 우리 애들 아빠가 다시 이럴 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지적을 해주죠. 난 이제 등에 어표가 다니는 거지. 그 얘기를 꼭 해주셔야지. 분해 프레이하는 고수득 치는 장소입니다. 요거는. 괜찮다. 예, 여기 보여줘도 되나? 아, 예, 그래서 아, 여보. 좀 지저분하지만 아이, 뭐 가도. 뭐든지 해보겠다는 부딪혀 봐야 돼. 부딪혀 보다 보면 자기하고 맞는 게 이제 그때 표출이 되면 그때 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려운 남자 개그맨 동엽 이동엽 신동엽 아니고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연구소 전기보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지난주에 시니어 모델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멋진 부부를 만나봤는데요.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해서 즐겁게 사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네.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단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노인으로 불리기보다는 요즘엔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어떻게 불리는가요? 그레이트 네? 그레이. 그러니까 멋진 노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처럼 네. 멋진 노년을 위해서 은퇴 후에도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제2의 삶을 사는 이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오, 나이 먹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리고 또 뒤늦게 시작하면 잃을 수 있는 것도 좀 작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레이트 뭐 이러니까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마크가 있는 네. 그 햄버거 가게 잘 아시죠? 너무 잘 알죠. 저는 얼마 전에도 그거 먹고 왔어요. 네. 그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나이로는 53세고 52세에 창업한 오늘의 맥도날드를 말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1954년도에 만든 거니까요.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60세 전후였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나이로 치면 네. 52세가 한 80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예. 와. 그래서 진짜 동엽 씨도 대단하다.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네. 그레이트 그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따지면 저도 지금부터라도 그 햄버거 가게를 차려야 되나? 지금 고민이 너무 많은데 제가 공부를 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명리학도 공부하고요. 심지어 요즘 주식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아,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해서 공부를 게을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네. 오늘의 뭐 어떻게 보면 명언이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동엽 씨. 예? 우리 오늘 각오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주인공 제이를 만나봐야죠. 진행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산으로 가는 거를 그대로 쫙 잡아오시는데 그레이트 그레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죠. 우리 시니어 모델 장희수, 김나은 부부 두 분의 또 일터를 찾아갔는데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 보시죠. 자, 야, 어딘가요? 신기하지. 주차장인데 네. 촬영 가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촬영하러 오신 것 같아요. 우리요 여기 홈쇼핑 촬영 가요. 촬영 왔어요. 네, 네. 옷이 되게 많으신데 다 챙기신 건가요? 네, 옷은 이제 많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날 홈쇼핑 그 광고 저기에 따라서 우리가 겹치지 않는 옷 색깔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골라 입어야 돼. 그 의상은 주로 우리가 챙기는 편이에요. 챙겨갖고 색깔도 맞춰갖고 가야 돼요. 매니저가 없으니까 우리는 각자 서로 매니저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거. 시니어들이 네. 창업하거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때 정말 고려해야 될 게 고정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수익과 상관없이 지출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특히 지금같이 이제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서는 네. 사실 임대료나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저분들 굉장히 현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렇게 하잖아요.
그냥 활동하는 게 다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나가는 돈이 없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이 가정에서 정말 살림만 했잖아요. 하고 하다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직업이 두 개가 됐잖아, 제가. 주부면서 이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해보니까 참 매력 있어요. 매력 있고 제 인생이 달라진 게 제 마음이 굉장히 뭐랄까 긍정적이지고 포용력도 생기고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행복해요. 이 일을 한다는 게 감사하죠. 우리 집사람이 지금 자기가 두 가지 일한다고 했잖아요. 주부. 제가 지금은 주부예요. 집에 살림을 제가 다 해요. 내가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지 당신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모델 일만 하면 되고 나는 모델도 해야지, 연기도 해야지, 또 설거지도 해야지, 주부 생활을 다 해야지. 내가. 당신 뭐야? 내가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편한 거지 당신. 네. 그래 기분 좋지. 네. 불만은 아니야. 근데 나는 그게 내가 전생에 여자였던 거 어쨌든 난 그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해. 살림하는 것도 좋아하고. 저분 말씀처럼 집안일이라는 게 즐거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저희 아버님도 네. 야 은퇴 후에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집에 왔는데 아버지 왜 설거지하고 막 요리하고 계세요? 이랬더니 이렇게 해야지 집에서 안 쫓겨난단다. 그러면서 너도 나처럼 현명하게 생활하길 바란다. 이렇게 해서 저는 요즘에 설거지를 제가 도맡아서 합니다. 그래요? 음식물 쓰레기도 제가 버리고 재활용도 제가 다 하고. 근데 제가 다 동엽 하고 씨는 또 있습니다. 아기들이 많으니까 네. 당연히 제수 씨 도와줘야죠. 네, 그건 맞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죠. 내가 돈 벌어 오고 나 밖에서 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데 내가 집안일을 왜 해? 이런 그런 생각을 생각 좀 있었어요. 남자들이 네. 해요. 근데 나이 들면 그거 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실장님 도착했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안녕, 실장님 안녕. 에이전트 실장님이시구나. 아까 통화하신 분이네요. 네네네. 일을 소개해 주시는 분. 2년 만에 보는. 2년 만이야? 보는 거는? 2년 만에 보는 거야. 우리만 보내고 바쁘니까. 우리 저 실장님 저도 어떻게 좀 만나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지금 횟수로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뭐 한 10년이나 뭐 그 이상 전까지만 해도 이쪽은 전문 모델이나 이제 연기자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최근부터는 이제 일반인 분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기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좀 꿈이 좀 이쪽으로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도전하시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뭐 나름 보기 좋고요. 그것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만큼 또 나름 또 이쪽 일에 대해서 또 뭐랄까 기대감도 많이 있으시니까 뭐 좋은 일 같아요. 많이들 도전하시는 거는.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들 도전을 하세요. 그러니까 꼭 그분들이 뭐 연기자나 이쪽으로 도전을 안 하시더라도 뭐 간단한 이런 촬영 같은 거에는 도전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좀 봐오는 모델분들이 이제 연령층도 높아지고 노인분들도 이제 많이 나오시니까 그분들도 이제 욕심이 또 나름 있으실 거니까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잘 지내셨어요? 여기는 많이 컸지? 그럼요, 많이 컸죠. 지금 몇 개월째? 19개월인데 지금 제일 예쁠 때인 것 같아요. 말도 좀 하고. 그래? 조금씩 엄마 아빠하고? 네. 선생님이요. 인생 얘기 많이 해주세요. 어쨌든 인생 선배시니까 저는 결혼해가지고 이런저런 먼저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시고 얘기도 잘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지금 좋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또 인생에 연륜이 있으시니까 스태프들한테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또 대화도 해주시고 뭐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영화 중에 네.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해서 네. 70대의 로버트 드니로가 네. 그
30대의 젊은 CEO가 운영하는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의 역할처럼 네. 그 회사에서는 인턴이었지만 사실 인생 경험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분야는 이제 뭐 신인이지만 네. 인생에서는 절대로 신인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요, 이제 은퇴 후에 가족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서 아까 소장님께서는 그레이트 그레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시니어 세대와 관련한 신조어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퇴 후 이제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이 휴대폰 같은 IT 기기에 능숙한 60대 이상 중장년층을 이루는 실버 서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서핑, 인터넷 네네네. 서핑을 잘한다는 거죠. 네, 실버 서퍼. 또 웹버족, 웹과 실버의 합성어예요. 웹버저, 또 노티즌. 노티즌. 예. 이런 신조어도 생겼고요. 네. 콘텐츠 광고 시장 트렌드에 이제 빠르게 반응하는 이른바 패스트 시니어가 주요한 소비자이고 또 창작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네. 패스트 하면 제가 알기로 빠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죠. 네. 여기서 말하는 패스트 FAST를 말하는데 네. F는 이제 파이낸셜 경제력을 경제력. 말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활동적이다 하는 액티브와 액티브.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셀프 매니지먼트하고 네. 시간 타임에 이제 네 글자의 앞자를 따가지고 만든 말이에요. 아, 그래서 패스트다. 네, 시니어 트렌드를 표현하는 아주 그런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요, 너튜브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셔요. 그래서 휴대폰을 막 보더라도 저보다 더 잘 다루고 이렇게 막 하시고, 우리 어머님은 심지어 야, 너튜브 이걸 보라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 아는 분은 홈쇼핑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네. 구매할 정도로 네, 네. 저보다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휴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같은 것도 더 잘 다루는 우리 네. 시니어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패스트 시니어의 소비력이 시장에서 통계치로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한 대형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서 네. 60대 이상 연령대 구매량이 5년 전에 비해서 이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와, 진짜 크게 성장했네요. 유명 소셜 커머스 업체도 역시 이제 5060 이상 소비자 매출이 네. 5년 전에 비해서 2.6배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시니어 소비자들을 위한 시장도 커져가고 있다고 해도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에서 얘기한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네. 그 젊은 세대가 성공적인 모델도 많지만 네. 사실은 60대, 70대, 80대의 성공 모델이 네. 너튜브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만든 성공하게 만든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요. 네. 2010년도에 33조 2천억 정도의 실버 산업이 있었는데 네. 2015년에는 이게 67조 9천억으로 2020년에는 이게 네. 124조 9천억 정도로 해서 10년 후에는 4배 가까이 우와. 커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배 이상 커진다고요? 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시니어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시니어들이 잘 알잖아요. 그럼 시니어 모델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꿈을 활짝 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소장님, 시니어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는데 소장님이 뭐 하고 싶은 시니어 뭐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있을까요? 대박 날 만한 거 있어요? 사업 얘기하지 마세요. 왜요, 나는 왜요? 그냥 지금 시골 내려가서 술 만들고 지내는 것만 해도 너무 바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소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 이런 아이템을 주시면 제가 미리 선점해가지고 큰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 대신 지분을 좀 드릴게요. 그게 뭐 지분 받아도 그렇지만 그거 매니십에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따로 생각해 보자고. 알겠습니다. 지분 준다니까 생각은 좀 있으시네요. 나는 아니야. 이거는 좀 핑크. 이거 그러니까 이거 입고 흰 바지 입는데 당신 흰 바지 안 가져왔어? 아니 바지 그걸 입어 그러면. 아 아, 바지는 두 이거 분이 입어? 서로 의상도 챙겨주시고 너무 보기 좋네요. 근데 사실 저기서는 참 좋게 보이는데요. 저도 네.
아주 이 옷 입을 때마다 이 집사람이 막 이거 입어라 이거 아주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은 그게 아닌데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뭐가 뭐 위 바지하고 뭐가 언밸런스다 막 네. 와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요즘에 큰 옷이 또 유행한다 해가지고 제 아내가 큰 옷을 담았는데 안 그래도 작은데 큰 옷 입잖아요. 아빠 옷 입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방송에 그 옷을 입고 나갈 수는 없는데 아내는 또 그 옷 안 입는다고 뭐라 하고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부 이제 할아버지 부부가 하게 될 경우에 다른 분들하고 모르는 분들하고 촬영을 하면 아무래도 어색해요. 특히 홈쇼핑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연기가 제대로 좀 안 나오죠. 어색하니까 아무래도 터치하고 이렇게 어쩌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있을 때는 불편하죠. 그런데 그게 장점이에요. 부부가 하면 정말 가깝잖아요. 어? 얼마든지 터치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가까이 이렇게 포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이라 하면은 일제 단점도 뭐냐? 너무 당신이 나를 챙기는 거. 내가 당신 챙긴다고 틱틱거리잖아. 그게 단점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인데 촬영하는 거에 있어서 단점은 없어요. 장점이 장점이 있어요. 네. 없으면 제가 불안해요. 고맙습니다. 저도 홈쇼핑 촬영을 해봤는데요. 현장에 굉장히 정신없고요. 또 스태프들이 모델 한 분 한 분 챙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모델들이 좀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정말 일터에서는 저렇게 두 분이 같이 일을 한다라는 게 그렇죠. 정말 큰 의지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들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물론 저희처럼 모델이나 배우를 하시는 분들도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도 있겠지만 꼭 이 길만이 시니어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 방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하시죠. 직장 생활만 꾸준히 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하다 갑자기 그만두고 사회 나이가 먹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암담해할 거예요. 당황하고 그런 것을 차분히 생각하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나이 먹었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 나름에 맞는 일을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일해보면서 항상 좋은 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고 아무래도 이제 인생 선배다 보니까 일적인 부분에서도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인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배우는 게 있고 서로 말씀해주시면서 서로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많이 하면서 사실 모델분들과 같이 작업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방금 저희가 방송했던 운동 기구들이나 뭐 식품이나 이런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모델분들이 저는 진짜 필수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시니어 모델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시니어 모델분들이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진짜 뭔가 로맨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은근히 이렇게 챙겨주니까. 그 사모님도 네. 배우자분도 보니까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네. 여자분들은 얼굴을 보면 안다. 네, 네, 네. 얼굴이 좀 화나면 남편분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네. 얼굴 좀 어두우면 남편분한테 사랑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얼마 제 얼굴이 전에 지금 제 아내가 얼굴이 시커멓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사랑해줘야 되겠다. 되게 옆에서 봤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항상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도 사랑해요. 저는 꿈꾸는 거는 다른 거고 우리 애들 아빠가 제 옆에서 건강하게 저 지켜주는 거. 두 번째는 욕심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겁니다. 네. 네.
뭐 저희가 하던 일이 이미 이제 주어진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이제 10년 차 돼 있으니까 이 지금 하던 일을 꾸준히 나이가 허락하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0여 년 넘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 나이가 67세인데 한 77세, 80세가 넘으면 못하겠죠. 아마 그때 가서는 그런 계획이지만 건강만 허락한다면 우리 부부 손잡고 그때까지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생각이 똑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따로가 없어요. 잘 별로. 코드가 좀 맞아요. 그러면요. 저는 더도 덜도 말고 지금 현재까지만 살자. 지금 현재처럼만 앞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 아빠도 항상 그거는 둘이가 똑같아요 생각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 같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나름대로 뭐 사업한다고 욕심부리고 저는 저대로 애들 키우느라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두 사람만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는 항상 둘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 아니겠나. 만족 아닙니까? 네, 일도 같이 하고. 예. 더 이상 바란다면 그거는 혹시. 한편에 책을 읽은 듯한 네. 뭔가 인생에 도움될 수 있는 책을 읽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또 우리 첫 번째 제의 우리 정기보 소장님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은퇴 후에는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진다. 두 분은 그 생각을 실천하면서 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욕심을 버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우리가 행복을 측정할 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비교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하면 사실 행복해지기도 하는데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맞아요. 이유는 비교를 했을 때는 두 가지만 남는다 그래요. 하나는 비참해지거나 하나는 교만해지거나. 아, 그렇군요. 비참해지는 것은 네. 비교한 대상이 나보다 훨씬 월등하면 내가 네. 비참해지는 거고요. 네. 나하고 비교한 대상이 보잘것없으면 내가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 네. 없다라는 거고요.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그게 바로 저 여유잖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여유를 찾아가는 게 핵심이고요. 네.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현역에서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여유를 갖고 즐기는 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계속 비교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려면 네. 지금부터라도 여유를 갖는 것,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오늘 말씀에 제가 반성을 하는 게 우리 소장님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되게 교만했거든요. 이제 교만해지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제 열심히 제 룰에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주인공들처럼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길거리 캐스팅이라도 될 수 있게 뭐 길거리를 막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실제 시니어 모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요. 각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과정을 통해서 네. 시니어 모델이나 연기자 이런 학과들이 이제 속속 생겨나고도 있고요. 네. 서울 것만 해도 한양대, 중앙대, 고려대, 건국대, 국민대 등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교수님들께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뭐 평생교육원 과정은 조금 일반 학과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거기에도 입문반, 전문반 등 이제 체계적인 이런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학기 말에는 이제 작품을 발표하는 곳도 많아요. 은퇴 후에 어떤 분야에 도전해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성취감을 주고요. 네. 가족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런데요, 만약에 대학에 갈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또 시니어 모델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가깝게는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플러스 재단에서 시니어 모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강좌 개설 시기를 확인해 보시고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자체와 연계해서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시니어 클럽이 이제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군요. 네. 강남구 시니어 클럽의 경우에도 시니어 모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서울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방에도 있어요. 고창군 시니어 클럽에서도요. 네. 시니어 모델 교육과정을 신설했다고 하고요. 관심을 갖고 잘 찾아보시면
배움의 기회는 충분하니까요. 용기를 갖고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또 도전할 때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시니어 모델이 이렇게 막 뜨고 보니까 네. 이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관련 직업에 진출하기 좋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투자도 필요해요. 네. 하지만 돈을 많이 썼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종 매체나 크고 작은 단체에서 시니어 관련 모델 선발 대회나 경연을 많이 개최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 중에는 수상자에게 포상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참가자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래서 시니어 모델을 꿈꾸는 분들의 마음을 이용한 상술인 거죠. 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너 모델 시켜주겠다. 당신 모델 시켜줄 테니까 이런 거 투자해라고 해서 뭐 옷부터 네. 출연료 전체를 받아서 이제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또 자녀들이 와서 보고 막 박수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하는데 실제 이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분들도 무분별한 시니어 대회 참가를 경계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니어 모델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는 주인공의 일상과 함께요. 또 시니어 모델이 되는 방법, 주의해야 될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니어 모델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의를 응원합니다. 제2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그런 부분이 너무 자를 거. 코드가 좀 맞아요. 등에 어표가 다니는 거지. 그 얘기를 꼭 해주셔야지. 잘했어요. 잘했어요.